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기초 15강, 지금부터 드디어 십성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번 시간 기초 14강에서 십성론 2편에서 음양의 어떤 구조로 보는 십성론 해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관성과 인성이 어떤 정신적인 부분으로서 나를 통해서 입력이 돼서 나중에 내가 식상과 재성을 통해서 출력되고 현실적인 결과물을 만든 다음, 이것으로 정신적인 음양의 어떤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다시 관성으로 들어가서 관성이 결국은 정신적인 인성으로 수용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성 또한 같이 음양의 어떤 구조 순환과 동일하게 순환된다라고 같이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십성론의 첫 번째 해당되는 관성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의 내용이 좀 충실하고 괜찮아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배우게 보겠는데요. 이 관성이란 거는 말씀드렸지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극하는, 그리고 인성을 생하는 성분이 관성입니다. 이 관성이란 게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 자연의 관성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가치이고, 그 다음에 규범이면서 틀, 그리고 법규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관성은 옛날로 치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어떤 그런 브랜드, 내가 이것을 쫓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 그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란 게 말씀드렸지만 시대적으로 달라지는 그 개념이란 건, 예전에 어떤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시대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왕권 시대에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그런 시대에서, 그때의 법 규범하고 법하고 지금의 관성이란 건 역사에 따라 수없이 많이 변해왔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 여자들의 어떤 그 정절을 갖다가 강요했던 연료문이, 지금 어떤 시대에서는 성선택의 자유가 법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 이 부분은 열려라 화관문처럼 기본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바뀐 것처럼, 그리고 최근에 어떤 간통죄가 폐지되는 것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관성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의 어떤 관성들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지 않았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물론 역사에 어떤 그 가정은 없지만,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구한 말에 세국 정책을 하지 않고 우리가 빨리 문물을 받아들였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또 반대적으로 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그 가치나 이념이 지금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너무 관성이 강한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인데, 관성이 이렇게 제한적이고 어떤 규범적인 틀을 너무 강조하는 것에 비해 무관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생각의 자유, 어떤 리미트 없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관이 관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관성들도 본인만의 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관성이 너무 많은 것, 빡빡한 어떤 부담스러운 것은 무관성의 기본적으로 말랑말랑한 무제한적인 사고와 학원에서 배우고, 무관성의 이 무제한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관성이 약간 어떤 부담스러운, 기본적으로 통제해야 될 것을 배우는 것으로서 상호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성이 강한 사람이 세상 살기 힘들다고 할 때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무관성인데요. 이런 게 다수의 어떤 관성의 입장에서 소수의 어떤 무관성의 입장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 차이를 인정해 주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수한테 소수가 밀리고 억울해지면 주변을 이해 못하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성의 어떤 부담스러움은 무관성의 무제한적 사고에서 배우고, 무관성의 어떤 그 무제한적 사고는
관성의 약간의 기본 통제적이고 부담되는 것을 서로 커버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인간이 만든 관성이기 때문에 어떤 자연의 관성과는 다른데, 이 자연의 관성,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어떤 그런 그 음양의 관성을 배우고 있는데, 어떤 그런 차이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관성이라는 건 음양, 그래 빛과 그림자 같은 거,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서로 동시에 공존하고 상호 보완한다라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관이란 것은 음양, 정을 말씀드렸지만 음양이 서로 다른 것, 그래서 유정해서 서로 붙는 것, 그것을 정관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관성은 나를 보호하는 개념도 되지만 이 보호라는 것도 잘못하면 제한은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개념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극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했을 때, 이 관성이라는 게 일단 10장에서 예를 들면서 갑목의 입장에서 내가 갑목이라 했을 때 양간 갑목이 신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관, 말씀드렸지만 정관, 이렇게 정관이 되는데요. 이 정관일 때는 이 신금은 이 내 나무의 어떤 그런 가지를 약간 쳐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개념의, 나를 또 빛나게 해주는, 아까 브랜드라고 했는데 나를 좀 더 낫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경금이라고 하면 플러스가 돼서 편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편관으로서 나를 극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정하다는 것은 음양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서로가 유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관은 그 음양이 서로 다른 유정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뭇가지를 조경해서 예뻐지게 만드는 것 같은 어떤 성분이 정관인데, 이에 비해서 말씀드렸지만 편관은 나를 그냥 잘라버려서 심하면 내가 죽기도 하는 그런 것이 편관의 극이 되겠습니다. 이 정관은 대자연의 규칙적인 변화, 그리고 나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이라는 것은 정이 시키는 대로 현실에 맞게 적합하게 행동하는 것도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의는 바르고 실수 안 하려는 어떤 그런 성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처럼 규정에 맞게 행동하는, 그래서 융통성이 없다고 보여지면 우리는 그걸 답답하게 느끼는데,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상적인 관료, 그래서 문관이 정관에 해당되겠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편관의 경우에는 무관, 어떤 군인이라든지 경찰들이 무관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은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공익적이고, 공직에 잘 어울리는, 왜냐하면 나라를 반듯하게 지켜내고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겠고, 관은 바꿀 필요가 없고 무조건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정관은 인간이 만든 것, 정관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 상관인데,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사주에서 보면 내가 여기 있으면 이제 연, 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모, 사회라고 보고, 그 다음에 국가라고 봤을 때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관은 바꿀 필요가 없고 무조건 적응해야 된다라고 요 글귀는 조금 약간 유보하겠습니다. 일단 정관은 인간이 만든 것, 정관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 상관이고, 관을 세우려는 사람과 반대로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무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또 관이 있으면 나 입장에서 관을 바라볼 수가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상관이 있으면 또 관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말입니다. 정관은 변화보다는 안정, 그리고 유지하려는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원칙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며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반듯한 이미지,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변화보다는 안정, 지키고 유지하려는 성분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원칙을 준수하고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안정성과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평가는 감성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인데, 정관은 이성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예외적으로 심하게 보수적인 사람은 평관이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없고 보수적인 점은 매 한 가지인데, 감정적으로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줄 서 있는데 급한 사람이 오면은, 그러니까 정관 사람들은 그냥 원래대로 원칙대로 줄을 서자고 하는 반면에, 평관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이제 양해를 구해서 급한 사람을 먼저 처리해주는 융통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관은 그래서 편법을 부릴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약속을 하고, 어떤 파격적인 것들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우유부단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 판단해서 그 불법적인 것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명리 공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 미신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교과서적이고 이론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적으로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간이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딱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저녁 시간 되면 딱 맞춰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출근하고, 마찬가지로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요. 지금의 어떤 그런 시대적으로 논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대화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이제 사모님들이 좀 싫어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도 될 수 있지 않나. 그건 제가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관과 관살 혼자라서 그런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관성이라는 건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관이기 때문에 부모의 눈에는 안정적인 신랑감이고 신부감으로 반듯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나 자신의 일관에게 내 실력대로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해라, 지시대로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관인데, 이건 다수를 위한 소수의 어떤 개성은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거고, 정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될 수도 있다, 죽음도 불사한다라는 것은 평관의 입장입니다. 교재 51페이지에 있는 그 예제 두 개가 있는데요. 인성, 정인 부분,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정관을 치는, 상관을 제압하는 거하고 어울리는, 정관은 인성과 잘 어울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나의 정관을 해하려고 하는 이 상관을 극하는 것이 정인이잖아요. 이 정인은 내 멋대로 하려는 어떤 그런 어떤 성분을, 이 상관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너무 강하게 통제를 하면 답답해 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운때 들어와서 이게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을 가진 사람은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몰래 다른 짓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상관을 강압적으로 제하는 성분이 아닌 적절히 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지나치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 생활명령 기초 15강 관성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이 관성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공통적인 가치이면서 규범적인 틀이고 법이면서, 내 자신의 내가 관성을 갖고 있다면 브랜드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무관성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유로움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너무 관성스러운 것들을 이 무관성을 통해서도 서로 배워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든 관성이지
자연의 관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연이 만드는 음양의 어떤 관성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따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정관은 우리가 서로 다른 음양이 서로 다른 것이 만나서 유정하고 기본적으로 사주에서 연월일시에 있을 때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 국가 자리에 해당되는 이것이 내 관성이기도 하겠으며, 그리고 나도 관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나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중에 이 관성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내가 내 회사를 세울 수도 있다라고 나중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관성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시대 이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대가 관성의 시대에서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무관에서 뭐 무정부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관성의 틀에서 관성은 창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제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성에서 점점 창의력이 요구되는 무관의 어떤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나. 점점 지금 현재 어떤 AI 등의 어떤 컴퓨터로 통제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인간은 점점 그런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정신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무관의 시대가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명예 기초 15강 십성론에서 정관편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16강 편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